여전히 지금도 수업 참여율은 굉장히 이제 저조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의대 증원을 포함해서 이번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개혁 정책 전부를 백지화해야 된다. 결국에 좋은 일 시켜주는 거는 사교육 업계. 사교육. 네, 사교육 업계. 부장이 떠먹여주는 뉴스 부먹뉴스 동영상 부장 우은식입니다. 교육부가 지난 17일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발표했는데요. 의대 정원 이전 숫자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의대 모집 인원을 동결한 배경 그리고 의미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정책 어디로 가는 건지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회정책부장 김현섭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2026학년도 모집 정원을 2,000명 계속 증원하겠다 이렇게 계속 입장을 바뀌었는데 네. 결국에는 증원 이전으로 동결이죠. 맞습니다. 그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정책을 바꾼 이유가 뭡니까? 예,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정부가 이제 작년 이제 2월이었죠. 처음에 발표를 할 때 기본적인 가장 큰 이제 방침은 의대 정원을 앞으로 5년 동안 이제 매해 2,000명씩 정원을 늘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증원 전에는 우리나라 이제 의대 정원 규모가 3,058명이었는데 네. 예, 2,000명 이제 플러스하면 이제 2,000명 플러스해서 이제 5,058명씩 이렇게 네. 예, 정원을 이제 늘리는 거였는데 이제 이렇게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이거에 반발을 해서 뭐 전공의들뿐만 아니라 뭐 상당수의 의대생들이 학교를 떠났죠. 네. 그리고 근데 해가 바뀌어도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어떤 뭐 당근책도 내놓고 강경책도 내놓고 정부가 애를 썼는데 해가 바뀌어도 이제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이 복귀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이제 상황이 도무지 나아지질 않으니까 이런 결국에 가장 그 처음에 갈등의 도화선이 됐던 이런 증원 정책을 결국 이제 수정하기에 이른 겁니다. 예. 그 핵심에는 이 트리플링 네. 우려가 있었다는데 네. 그게 무엇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쉽게 표현을 드리면 트리플링이라니까 3개 학번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2개 학번이면 뭐 더블링 그리고 3개 학번이 돼서 트리플링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럼 이게 3개 학번이 되면은 결국에 숫자로 따지면 10,000명이 넘는 학생이 이제 동시에 수업을 받게 되는 건데 네. 더블링은 이제 어떻게 해서 좀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트리플링은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실상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완전히. 정부도 이제 이를 좀 걱정을 해서 이번에 좀 결단을 좀 내린 걸로 보입니다. 자, 애초에 저 정부 입장은 네. 그 의대생들이 수업 복귀를 완전히 해라. 네. 그러면 이제 정원을 동결할 수 있다. 네. 이거 이렇게 밝혔었는데 네네네네네. 지금 정상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의대 동결을 좀 했어요. 정원 네. 동결을. 네. 처음에 표현은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 부에서 그걸 담당을 하고 있어서 실제 브리핑을 실제로 저도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 취재하고 있었지만 처음에는 전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예, 전원 복귀를 전제로 해서 3월 말까지 전원 복귀를 전제로 하면은 2026 학년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2026 학년도 같은 경우는 내년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그렇게 이제 돌아가겠다, 그렇게 뽑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게 가면서 점점 이제 기자들과 이제 뭐 질의응답을 하고, 뭐 브리핑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전원이라고 해서 정말 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할 정도로 복귀를 하면 그러면 조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약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이제 전원 복귀라는 것의 기준이. 그런데 이 동결 발표 이제 전날인 그 4월 16일이었죠.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3월 17일이라고 그랬는데 4월 17일이었습니다. 네네. 네, 발표는. 4월 16일 기준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의대가 있는 그 대학교가 이제 40개 대학인데 이 40개 대학의 평균 수업 참여율을 보면 25.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명 중 3명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실제로 이제 물론 등록들은 다 했지만 다들 제적을 피하기 위해서 등록들은 다 했는데 수업에는 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휴학을 하고 네. 휴학계를 내고 네. 이제 다 집단 휴학을 하고 있다가 네. 정부가 이제 제적을 네. 할 수 있다라고 그 학교 측도 강경하게 나오니까 일단 등록은 했어요. 등록금 내고 등록을 했는데 지금 수업은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수업 거부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아 근데 정상적인 예. 수업 참여율이 25%,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25.9%. 네네. 네. 그러니까 뭐 3명도 안 되고 이제 그런 거니까 4분의 1 상황인데 그러니까 교육부는 또 실제로 이거는 또 단호하게 복귀라고 하는 것은 단순 등록이 아니라 실제 수업을 듣는 거다. 근데 이게 정상 수업이라고 보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정도 어떤 비율로는
어떤 정상적인 학생들이 뭐 충분히 복귀했다고 보기에는 좀 이제 어려운 숫자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실제로 비판 여론도 많이 일었고,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좀 이번에 이제 그 다시 3,058명으로 회기 방안을 내면서 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좀 죄송하다. 하지만 이미 돌아온 학생들을 좀 보호하고 네. 또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들을 위한 좀 이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학생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이 집단 휴학을 하면서 투쟁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재적 위기에 몰리니까 등록을 많이들 했어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상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의대생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실제로 좀 많이 갈등들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이번에 2026학년도에 동결을 좀 확장시킨 게 갈등 해결의 초석이 될 거다. 뭐 이렇게 보는 좀 긍정적인 반응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수업 참여율은 굉장히 이제 저조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교육부 발표 그 바로 다음 날 누군가 뭐 수업 참여를 방해하고 있다. 이러면서 뭐 의대 학생 그 보호 신고센터 여기에 뭐 신고가 접수되는 일도 있었고 아직 그렇게 뭐 상황에 이렇다 할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또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이 모집인원 동결 조치에 이어서 뭐 어떻게든 지금 의대생들 마음을 돌려보려고 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22일에는 또 의대생들하고 직접 만났어요.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의학교육 발전을 위한 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제 학생들까지도 다 참여하는 뭐 의학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여기에 뭐 교수들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 다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을 좀 마련하겠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또 강조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더군다나 이제 교육부 같은 경우는 하는 말이 이제 학생들 이제 기다리는 거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업 그 참여율이 25.9%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학생들의 그 수업 참여, 그 진짜 복귀를 기다린다는 건 이제 4월 말까지라고 얘기하면서 어쨌든 여러 번 얘기하고 좀 이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편의를 봐주는 거 있잖아요. 어떤 뭐 기간을 연장해 준다거나 이런 학사 유연화 조치 이제 더 이상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따라서 이번 달 말까지 정말 학생들이 복귀를 안 하면 소위 말하는 그 대규모 유급 사태는 무더기 유급 이게 좀 현실화될 걸로 보입니다. 예. 4월 말이 또 다른 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의대 정상화에 물꼬를 튼 것은 좀 다행스러운 일인데, 근데 1년 넘게 이 여러 가지 갈등들을 지켜보면서 피해를 직접적으로 견뎌온 환자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그 갈등을 겪으면서 좀 버텨왔던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의대 증원 정책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어요. 이럴 거면 뭐하러 시작했냐. 아니야만 못한 정책이 됐다. 뭐 이런 얘기죠. 교육부 발표 이후에 뭐 시민사회단체, 환자단체 뭐 각계에서 막 비판이 막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뭐 정부가 결국에 원칙을 어겼다, 약속을 어겼다 이런 많이 지적을 이제 하셨는데 제가 좀 이 예를 들어보면은 한국 환자단체 연합회에서는 어떤 이제 뭐 워딩들이 나왔냐면 지난 1년 2개월 동안 의료 공백으로 이제 환자들이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감수했다. 근데 그 결과가 결국에 의대 증원 포기 발표란이 참담하다. 그리고 뭐 정부가 국민과 환자 앞에서 약속을 했던 의사 인력 증원과 의료 개혁의 근본적인 방향을 뒤집는 어떤 배신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굉장히 수위가 좀 높은 편인 그런 비판이 나왔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올해 입시 치러야 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에요. 왜냐하면 의대 특별반도 막 만들어지고 뭐 난리가 났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또 2025학년 되도록 2호 학번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증원에 그러니까 실제로 딱 2,000명은 아니고 또 일부 국립대 총장들의 당시에 총을 받았죠. 그래서 1,509명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수혜를 봤어요. 25학번만 딱 혜택을 본 거네요. 어떻게 보면 딱 1년이 되니까 이게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해당이 되는 이제 수험생하고 학부모들은 역시 이제 혼란스럽게는 마찬가지고 이렇게 막 상황이 급변하니까 입시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막막해지고 불안감도 증폭되고 그래서 결국에 이게 입시 컨설턴트 시장만 결국 호황을 맞게 될 거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부가 제일 지향해야 되는 교육당국이 제일 지향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참 교육이 100년 내게라 그 입시 정책 하나 발표할 때만 해도 막 휘청휘청 되는데 의대 정원 문제가 하루 1년 만에 다시 백지화되면서 정말 혼란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 입시라는 부분이 혼란이 이제 증폭이 되면요. 결국에 좋은 일 시켜주는 거는 사교육 업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이 정책 결정하는데 정부 간 이견도 많이 있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의대 증원 포함해서 이제 의료 교육을 추진해 왔던, 그러니까 이게 교육부와 이제 보건복지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사실상 그렇게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출입 기자들은 다 알 수 있죠. 불쾌한 기색을 정말 예,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에 교육부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브리핑에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죠. 같이 배속을 안 했어요, 맞아. 그동안 이거와 관련해 이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어떤 중요한 어떤 내용이 있는 브리핑에서는 같이 있었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해당되는 질의응답에 같이 대응을 하고 이랬었는데 배석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브리핑 이후에는 또 따로 입장을 냈는데 이번에 이건 2026학년도 의대 동결에 대해서 이 교육 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되지만 3월 초 발표한 원칙을 바꾼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예, 이렇게 출입 기자단에 따로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예. 같은 정부 부처 입장 입을 맞춰야 되는데 예.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런 예. 입장을 공식적으로 예. 기자단에 뿌릴 정도면 상당히 이거는 다들 거의 뭐 출입 기자단도 이건 사실상 불쾌감을 전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반발이 있긴 하지만 내년도 2026학년도는 일단 의대 정원이 원점 회귀되면서 일단락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내후년 2027학년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일단 2027학년도부터는 이 의대 정원은 이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의 독립심의기구인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라는 곳에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설치에 근거가 되는 법안도 통과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추계위라고 제가 줄여서 말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추계위는 이제 정부 인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부 인사가 포함되지 않는 정보가 빠지는 거죠. 예. 15명의 전문가로 구성이 되고 특히 이 중에 과반이 의료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채워집니다. 즉 의사들 쪽에. 그래서 복지부는 최근에 이제 대한의사협회, 의협을 포함한 의사단체, 그리고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의 이제 추계위원을 좀 추천해달라. 이제 이런 내용의 이제 공문을 이제 보냈는데요. 다만 이제 그간 이제 의료계에서 이 추계위의 독립성이나 투명성 등을 또 좀 문제를 삼아왔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또 이렇게 위원 추천이 좀 활발하게 잘 될지 이런 여부가 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추계의 구성부터도 약간 좀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일단 정부가 나름대로 그 약간 양보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정부에 대한 이 적대감이 좀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일단 의료계에서는 이 의협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에 대한 투쟁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난 20일이었죠. 주말에 이제 서울의 시청 광장에서 이 주최 측 추산이긴 한데 총 2만 명 규모의 그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기도 했고,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목소리는 결국에 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고, 그밖에 의료 정책을 논의하고 있는 의료개혁 특위라고 지금 있는데 그걸 해체해야 된다. 뭐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에 다 백지화 다 지금 하고 있는 것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대 정원을 포함해서 이번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개혁 정책 전부를 백지화해야 된다. 저희가 이제 의대 증원 문제에 또 다들 그게 매몰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의료 개혁의 그렇죠. 한 분야인 거고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대 증원도 결국에 의료 개혁을 위한 출발점인 그렇죠. 거고.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개혁 정책들이 있는데 정원 문제 말고 다른 것들은 어떻게 추진되는 겁니까? 예, 지금 현 정부의 지금 의료 개혁 정책은 그 작년 4월에 출범을 했는데 지금 방금 살짝 말씀드렸는데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입니다. 그 의료 개혁 특위를 중심으로 추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뭐 의료개혁 1차, 2차 실행 방안이 발표가 됐고 그 각 과제들을 지금 이행하거나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에 시작된 이 상급 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시범 사업의 경우에는 일부 성과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라는 게 결국에 상급 종합병원에서 경증 환자는 좀 줄이고 중증, 응급, 이 희귀 환자를 좀 다루는 이런 부분을 좀 늘리는 게 목표였는데 이 사업 전후인 9월하고 12월 전후인 9월하고 12월을 중증 수술 건수를 비교해 보니까 3개월 동안 이 수술 건수가 상급 종합병원들이 35%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특유에서 또 새로운 정책을 또 이제 앞으로 계속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건 하고 있는 거지만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데 요거는 또 약간 쉽지 않지 않겠느냐,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뭐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대통령이 파면이 됐고 그 새 정부가 들어서는 마당에 이 특위 활동에 뭐 아무 지장도 없이 영향도 없이 그대로 이게 되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특위 활동이 좀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특위는 원래 이제 이번 하반기에 3차 실행 방안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아마 계획대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뭐 복지부 차관이 네. 뭐 국회 출석해서 뭐 얘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네. 이 의료개혁 정책은 네. 차기 정부가 이어갈 수 있도록 예, 준비하겠다. 맞아요. 예, 실제로 그 그렇게도 얘기는 얘기 즉슨 있어요. 더 이상 뭐 추진하지 않겠다. 예, 물론 현재로서는 이제 더 이상 뭐 그런 이제 얘기일 수도 있고요. 예. 어쨌든 이제 결국 6월 3일 대선 이후 들어설 새 정부가 이 문제를 좀 풀어내야 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 정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그 지역 의료나 필수 의료에 있어서 어떤 불균형 문제를 좀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될 걸로 보입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문제의식의 공감성은 뭐 여야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물론 이제 추진 형태는 이제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뭐 달라질 수 있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선 주자들의 공약도 보면 이미 가시화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22일이었죠. 그러니까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또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 이런 공약을 제시해서 좀 주목을 끌었고, 근데 다만 이제 이거는 사실 처음은 아니에요. 이미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네. 했다가 의료계의 반대가 그때 있어서 좌초됐었죠. 좌초가 됐었던 네. 사안이라서 이게 좀 의료계의 반대가 좀 큰 사안이라서 좀 실제 좀 설립이 추진된다면 이것이 또 다른 의정 갈등의 내환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많은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면서 이 힘들게 추진해왔던 의대 정원 정책이 일단 올스톱된 상황이 됐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현실을 감안한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텐데 이 보여주기식 또는 밀어주기식,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추진한 것은 아닌지 곱씹어봐야 할 것입니다. 의료계도 정부에 대한 불신을 좀 내려놓고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합리적인 방안에 대한 대화와 타협에 나서주기를 바라봅니다. 국민의 시선이 따갑다는 점을 아셔야 될 겁니다. 부먹뉴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